요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해야 할 일은 알고 있는데 손이 안 가고 사람들은 다 조금씩 마음에 안 들고 창밖은 그냥 회색입니다. 그런 날 밤에 우리는 꼭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되게 마음을 의심해요. 의지가 없다고, 게을러졌다고, 성격이 나빠졌다고요. 오늘은 그 진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400년 전 아테네에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는 정신의 사람이죠. 몸이 아니라 영혼을 돌보라고 말한 사람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 크세노폰이 남긴 기록에는 좀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청년을 붙잡고 야단을 칩니다. 이유가 뜻밖이에요.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게을러서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해서도 아니었어요. 몸 상태가 나빠 보였기 때문입니다. 너는 몸을 전혀 쓰지 않는 사람처럼 보인다. 철학자가 청년에게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청년은 억울했겠죠.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시민인데요. 소크라테스의 대답이 좀 세요. 올림피아에 나가는 사람만큼 자기 몸을 돌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몸이 나쁘면 전쟁에서 목숨을 잃거나 살아남아도 부끄럽게 살아남는다고요. 그런데 그 중에 저를 멈추게 한 대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몸이 나빠지면 마음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말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기억이 흐려지고 마음이 가라앉고 짜증이 늘어난다고요. 심하면 제정신을 잃어서 알고 있던 것조차 머리에서 밀려난다고 했습니다. 2400년 전 사람입니다. 뇌라는 게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는 순서를 정확히 말했습니다. 몸이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흐려진다고요. 우리는 이 순서를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몸을 놓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반대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미 알고 있어요. 잠을 3시간밖에 못 잔 날, 세상이 어떻게 보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날은 사람들이 다 미웠습니다. 별일 아닌 말에 서운했고 다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사람들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도 그대로였어요. 바뀐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몸이요. 우리는 세상을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몸으로 봅니다. 몸이 흐려지면 세상이 흐려지고 그러면 우리는 흐려진 그 세상을 진짜라고 믿어버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의 병을 운동으로 고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자고 잘 걷고 몇 주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무 빛이 안 든다면 그건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때는 사람을 찾아가야 하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가는 건 지는 게 아니라 가장 용감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앞자리에 있는 날들에 대한 겁니다. 크게 아픈 것도 아니고 큰일이 난 것도 아닌데 그냥 모든 게 시들해진 날들이요. 그런 날이 요즘 자주 오신다면 마음을 고치려 들기 전에 몸을 한번 의심해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몸을 바꾸라는 말은 다 알아요. 문제는 그걸 시작할 기운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기록에 나오는 또 하나의 장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참 좋아합니다. 어느 새벽 제자 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집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혼자 춤을 추고 있었어요. 제자는 스승이 드디어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태연히 설명해요. 춤은 목과 다리와 팔이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몸을 고르게 쓰는 좋은 운동이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배가 좀 나왔는데 그걸 줄이고 싶다고요. 저는 이 장면에 좋은 게 3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는 이른에 가까운 노인이었습니다. 둘째, 새벽에 혼자였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셋째, 장비도 없고 돈도 안 들고 장소도 필요 없었습니다. 방에서 혼자 우스운 모습으로요.
우리는 시작을 너무 크게 잡습니다. 헬스장을 끊고 운동복을 사고 다음 달부터 석 달 계획을 세워요. 그러다 준비하는데 기운을 다 쓰고 시작을 못합니다. 그런데 서양 철학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방에서 혼자 춤을 췄습니다. 제자가 보고 미친 줄 알 정도로요. 그러니 우리도 우스워도 됩니다. 우스운 게 시작을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참고로 그 제자는 설명을 듣고 집에 가서 춤은 좀 그래서 자기는 혼자 주먹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2400년 전에도 사람은 이렇게 어설프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가져가실 만한 3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몸이 무너진 날에는 인생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이 일은 나와 안 맞는 것 같다. 나는 이 사람과 못 지내겠다.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다. 이런 큰 결론은 꼭 몸이 가장 나쁜 밤에 찾아옵니다. 그건 당신의 판단이 아니라 그 상태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결론은 잘 자고 좀 걷고 밥을 먹은 다음까지 미뤄두세요. 그때도 여전히 그 생각이 남아 있으면 그건 진짜입니다. 그때 결정하시면 됩니다. 둘째,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3분만 하세요. 준비가 필요한 건 준비하다가 끝납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것도 어딜 가야 하는 것도 오늘은 다 아닙니다. 방에서 3분, 그게 우스운 모양이어도 괜찮습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랬으니까요. 3분이 우스워 보이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목표는 몸을 바꾸는 게 아니라 몸이 움직인다는 걸 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셋째, 순서를 뒤집으세요. 우리는 의욕이 생기면 움직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의욕은 오지 않아요. 의욕은 움직인 다음에 옵니다. 움직이고 난 뒤에 나는 언제나 움직이기 전에 나보다 조금 더 관대합니다. 같은 일이 조금 덜 버겁게 보이고 미웠던 사람이 조금 덜 미워 보여요. 그건 세상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창을 좀 닦은 것에 가깝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청년에게 한 말 중에 마지막으로 남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자기 몸이 어디까지 갈 수 있었는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채로 그냥 무심하게 늙어가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저는 이 말을 채찍으로 읽지 않습니다. 부끄럽다는 말보다는 아깝다는 말로 들려요. 당신은 아직 당신 몸이 얼마나 가벼워질 수 있는지, 아침에 눈 뜰 때 얼마나 덜 무거울 수 있는지 아직 안 보셨을 겁니다. 그걸 못 보고 지나가는 게 아까운 거죠. 그러니 오늘 세상이 다 미워 보였다면 세상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너무 나쁘게 판단하지 마세요. 당신 마음이 나빠진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냥 오래 움직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편안한 밤 되세요. 오늘은 푹 자시고 내일 아무도 안 볼 때 3분만 우습게 움직여 보세요.